반갑습니다. 어, 저 한참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다가 그나마 조금 돌아왔어요. 완벽히 돌아온 건 아닌데 좀 아직 탁성이 많이 섞여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씩 또 영상을 찍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는 과정하고 초기에 이제 왕권이 어떻게 안정시켜 갔는지 그런 부분을 봤었고 오늘은 사실 패턴이 거의 같은데 항상 정치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치사 부분이 사실 뭐 재밌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앙정치 제도가 어떤지 뭐 지방 제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인데 재미는 좀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중앙정치 제도는 고려는 이성육부제예요. 요거 우리 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 2학년 때 당나라 얘기할 때도 그렇고 뭐 송나라도 그렇고 당의 이 삼성육부제를 수용한 형태가 이제 좀 변형돼서 좀 여러 나라에 걸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고려 같은 경우는 삼성이 아니고 이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쳐서 이성으로 그리고 상서성 포함해서 이성 그리고 상서성 아래 육부를 두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관서가 중서 문화성이고 여기서 국가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형태고 상서성 아래 육부를 두어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이런 체제였다고 보면 돼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이제 삼성 육부제의 골격 그대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송에 이제 제도를 좀 수용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뭐 중추원이나 삼사나 이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중추원은 이제 군사 기밀, 왕명을 출납하는 그런 것이고 이거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사대 같은 경우는 뭐 지금으로 치면은 국정원이나 뭐 검찰이나 그런 관리를 비리 감찰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암행어사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사대. 그 다음에 조선이랑 항상 비교를 하는 부분이 요 3사라고 하는 건데 조선의 3사는 우리 굳이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 괜히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굳이 다루지 않고 사실 뭐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사 시험을 친다든지 수능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고려의 3사랑 조선의 3사를 비교하는 문제는 수능도 그렇고 아주 빈출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비교를 해두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차 고사 준비를 준비하면서는 우린 지금 딱 고려만 볼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랑 조선을 같이 보면 뭐 비교하면 좋겠지만 굳이 헷갈리지 않게 그냥 고려의 3사는 그냥 관직명 관직이 아니죠. 예, 기관명 자체가 3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화폐의 출납에 대한 회계, 그러니까 뭐 재정에 관한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다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목이 계속 안 좋네요. 그리고 고려의 아주 독자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고 보면 돼요. 요거는 중서문화성이랑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가 중대사를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귀족 회의체의 전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삼국시대 때 귀족 회의체 있었잖아요. 뭐 정사회의라든지 화백회의라든지 제가회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귀족 회의체의 전통이 좀 남아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 병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군사 이런 회의기구, 군사에 관한 뭐 회의기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식목도감은 뭔가 나무 심는 이런 느낌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법이나 규칙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요런 구조고요. 상서성 아래 육부는 이병, 호영, 예공 이렇게 총 6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행정제도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지방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앞서서 이미 성종 때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요거는 시무 28조, 제승노의 시무 28조 기억날 겁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중요 지방의 중요 거점에다가 12목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지방간을 좀 파견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본격적으로 지방제도가 마련되면서 일반적으로는 5도 양계라고 불러요.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5도는 일반행정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계 같은 경우는 군사행정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는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예요. 수도 경자의 근처기거든요. 그래서 수도 근처. 우리도 지금 이제 서울 옆에 경기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눌 때는 5도 양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양계 같은 경우는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북계, 동계 요걸 합쳐서 두 개 해서 양계예요. 두냥자거든요. 그래서 요 계자라고 하는 건 경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국경이에요, 국경. 그래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은 일반적인 행정구역으로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특별하게 군사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군사행정구역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일반적인 행정관이 아니고 군사행정관인 병마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구역은 5도를 이제 구성이 되는데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 교주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게 전라도, 경상도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행정구역이라서 일반적인 행정관인 안찰사를 파견을 했어요. 그리고 5도 아래 군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현이라고 하는 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현이 고려의 현은 거의 한 400여 개 정도 된다고 봐요. 그 중에서 원래는 지방간을 다 파견을 하면 좋겠지만 너무 많잖아요, 현이. 그래서 지방간을 다 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 중에서 좀 중심이 되는 지역에 이제 지방간을 하나 파견을 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현 같은 경우를 같이 좀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곳은 메인이 되는 주현이 되는 거고 주가 되는 현 그리고 나머지는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속하는 현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주현과 속현 이걸 나누는 기준은 그러니까 지방간이 파견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간이 파견된 주현보다 이제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훨씬 많았거든요. 고려는. 그래서 조선이랑 좀 비교했을 때 조선은 모든 현에 다 지방간을 파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는 좀 상대적으로 지방 행정력이 좀 지방 통제력이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고려는 호족의 전통이 좀 많이 남아 있어서 지방이 여전히 좀 많은 힘을 갖고 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 외에 이제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가 있는데 좀 특이해요. 여기는 신분상으로는 천민이 아닌데 일반 평민들보다 훨씬 좀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의사 선생님 목을 쓰지 말랬는데 자, 향부곡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근데 대신에 세금을 더 많이 뜯고 뭔가 역을 더 많이 부과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차별하는 그런 지역이고 소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조선소, 뭐 제철소, 정비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라고 하는 건 뭔가 기술과 좀 관련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뭐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중공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수공업이겠죠. 뭔가 수공업 이런 게 좀 하는 지역으로 세금을 또 역시나 많이 때리고 예,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이 아마도 처음 어떻게 생겨났을까라고 봤을 때
뭐 국가에 좀 반란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 같은 경우를 일반적인 현보다 아래 이제 강등시켜 가지고 좀 차별하는 지역으로 편성해 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소나 향부곡 이런 데서도 뭔가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일반 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합니다. 반대로 강등될 수도 있겠죠. 일반 현이. 아, 죄송해요. 말하는 것보다 기침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요거만 제도만 전부 다 보고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2군 6위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냥 각각의 군대 단위라고 보면 돼요. 2군하고 6위는 둘 다 이제 부대 단위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고 지방군은 일반 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현이잖아요. 일반 현. 그런 데는 주현군이 존재를 하고 군사행정구역은 좀 특별히 군사시설 같은 걸 좀 갖추고 일반적인 군대도 또 보유해야겠죠. 그래서 주진군이라고 따로 이제 구별해서 두었다 정도 생각해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5도 같은 경우는 주영군이 존재하는 거고 양계 지역에는 주진군이 존재한다 정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제도는 태조 때는 개경, 서경에 이제 학교를 설립을 했고 성종 때 드디어 국자감이 설치를 하죠. 그리고 경학 박사, 의학 박사 이런 거 파견하기도 했고 지방에는 향교를 설립합니다. 우리 수업 때도 얘기했었는데 역사에서 향 이런 거 붙은 거는 지방을 뜻해요. 지방. 지방이나 아니면 중국 쪽에 봤을 때 우리나라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향 이런 거면 뭔가 지방이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 빗댔을 때는 우리 지역, 우리나라 이런 걸 뜻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다음 고려에서 관리를 등용한 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과거제가 있겠죠. 이거는 시험을 치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 과 말고도 좀 일반적인 귀족들 이런 자손들에게 좀 특권을 주는 음서제라고 이건 시험 치지 않고 관료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일단 과거제부터 한번 보면 과거제는 기본적으로 문과는 이제 문신 관료를 뽑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작과는 기술관이에요. 그래서 법률, 산술, 의학 지금으로 치면은 뭐 판검사, 뭐 의사 이런 것들 다 이제 작과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고려는 특이하게 승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려면 승관도 있거든요. 승려인데 관직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되려면 요 승과에 합격을 하면 돼요. 근데 좀 특이한 게 고려는 송해 제도를 좀 많이 본받거든요. 그래서 송이 이제 문치주의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려도 약간 문치주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과가 없습니다. 무신들을 좀 차별해요. 무과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무신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게 되면서 무신정변으로 이어졌다. 같이 연결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를 좀 자세히 보면 제술과 명경과로 나눠져 있는데 지을 제자에 우리 기술하다 할 때 그 술자예요. 뭔가 서술하다. 그러니까 뭔가 글짓기, 논술 시험이라고 보면 되겠고 명경과는 밝을 명자에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에 얼마나 밝으냐, 그러니까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얼마나 잘 외웠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명경과고 그리고 제술과는 논술이니까 명경과보다는 어쩌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 음서제라고 하는 걸 좀 잘 기억해 두면 좋겠는데 왕족과 공신의 이제 후손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5품 이상의 관료 자손이에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 자손은 이제 시험을 치르지 않고 관료로 등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음서제 때문에 결국 문신 관료들에게 좀 특권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하나의 문벌을 이루고 문벌 귀족으로 좀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음서제. 그리고 경제 제도로는 공음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기준은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인데 그런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제 세습할 수 있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음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벌귀족의 특권이라고 하면 음서제와 공음전을 같이 생각해 두면 돼요. 더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 볼게요.